안녕하세요. 딥러닝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젝트에서 토픽 1 패션 앱리스트 발표를 맡은 팀 B의 박시은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신규와 원훈님과 제가 함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미지 분류 모델의 설계와 최적화 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은 목표를 하나 설정했는데요. 단순히 높은 정확도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연산 자원과 메모리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패션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공간 정보를 손실 없이 보존하는 것을 이번 아키텍처 설계의 핵심 동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미지 인식 모델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의 DNN 방식은 이미지를 1차원으로 나열하여 픽셀 간의 상하 좌우 맥락을 상실하는 줄 세우기 방식입니다. 반면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CNN은 2차원 공간 구조를 유지하며 필터가 기하학적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지도 보기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라인인 DNN과 저희의 커스텀 아키텍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DNN이 단순 가중치 곱셈에 의존한다면 저희 모델은 합성곱 필터를 통해 지능적으로 특징을 요약합니다. 이는 이미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연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모듈의 세부 설계 과정에서 저희는 플래튼 레이어를 전략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인 GAP 방식은 연산량을 줄여줄 수 있지만 데이터 뭉개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8 by 28 원본 이미지가 7 by 7까지 압축된 상황에서 3136개의 고유 특징을 분류층으로 온전히 전달하여 모델의 변별력을 높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유효성은 학습 과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프의 에포크 11 지점을 보시면 학습률을 0.5배 감소시키는 LR 스케줄러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더 세밀한 탐색을 수행한 결과 정확도가 다시 상승하는 변곡점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91.90%라는 우수한 테스트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진행한 전이학습 과정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겪을 법한 자원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모바일넷 V2의 규격에 맞춰 해상도를 96 by 96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데이터 부피가 급격히 팽창했고 6.6GB의 램 점유와 함께 시스템이 다운되는 OM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순서를 조정하여 이를 해결했습니다. 무거운 리사이징 연산이 들어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본 데이터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캐싱을 수행했습니다. 이 최적화 과정을 통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환경 위에서 수행된 파인튜닝 전략입니다. 이미 검증된 모델의 사전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하부 레이어 90%는 동결하고 패션 데이터에 특화된 상위 10개 레이어만 제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여기에 10-5승이라는 초미세 학습률을 적용해서 기존 가중치의 붕괴를 막으며 정확도를 다듬었습니다. 최종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적 거대 구조의 모바일 내 V2보다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도록 타겟팅된 커스텀 CNN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맹목적인 무거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보다 데이터 복잡도에 최적화된 경량 아키텍처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코드 일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바로 OM 문제를 해결한 핵심 로직입니다. 96 by 96으로 커진 데이터가 아니라 28 by 28의 가벼운 원본 상태에서 캐싱을 먼저 수행하도록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델 전체를 다 학습시키지 않고 상위 10개 레이어만 제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또한 기존 지식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매우 정교한 학습률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적인 공간 데이터인 이미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토픽 2 발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LSTM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현대차 주가 예측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는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해 시각화, 전처리, 모델 설계, 학습, 예측,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코스피 종목 현대차의 2024년 한 해 주가 데이터이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5가지 특성을 입력으로 받아 다음날 종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윈도우 크기는 직전 60일로 설정했습니다.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로 현대차의 2024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반환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은 화면처럼 5가지입니다. 오픈은 당일 첫 체결 가격인 시가, 하이는 당일 최고가, 로우는 최저가, 클로즈는 장 마감 시 마지막 체결 가격인 종가, 볼륨은 당일 거래된 주식 수입니다. 이 중 저희가 예측할 값은 클로즈, 즉 종가입니다. 본격적인 모델링 전에 데이터를 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위 그래프는 종가 추이, 아래 그래프는 거래량 추이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와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 그래프로 분류했습니다. 현대차의 2024년은 연초 대비 하반기의 종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등하는 패턴도 확인됩니다. 이제 전처리 단계입니다. 먼저 정규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는 약 5만에서 15만원 단위인 반면 거래량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단위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신경망을 학습시키면 값이 큰 거래량이 학습을 지배해버립니다. 따라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 모든 특성을 0에서 1 사이로 통일합니다. 수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스케일러를 2개 만든다는 것입니다. 5개의 특성 전체용 스케일러와 종가 전용 스케일러를 분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모델의 예측값을 실제 원화로 역변환할 때 종가만의 스케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처리인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LSTM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이므로 직전 60일의 데이터를 보고 다음날 종가를 예측한다는 형태의 입출력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60칸짜리 창문을 하루씩 오른쪽으로 밀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1일에서 61일의 종가를 예측, 2일에서 61일로 62일의 종가를 예측, 이런 식입니다. 총 거래일이 N일이라면 N-60개의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샘플을 앞에 70%는 학습, 뒤에 30%는 테스트로 나눕니다. 여기서 반드시 셔플 값을 false로 지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시간 순서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섞어버리면 미래 데이터로 과거를 예측하는 데이터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델을 설계합니다. 일단 LSTM이란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RNN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쪽 정보가 희미해지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LSTM은 셀 상태라는 장기 기억 통로를 별도로 유지하고 forget, input, output 3개의 게이트로 정보 흐름을 제어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화면의 모델 구조를 보시면 입력인 61일, 5, 5개의 특성 이 첫 번째 LSTM을 거친 뒤 드랍아웃으로 과적합수를 방지하고 두 번째 LSTM을 지나 최종 댄스 레이어에서 종가 1개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LSTM의 리턴 시퀀스 true를 쓰는 이유는 두 번째 LSTM의 60개의 타임스텝 전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델.summary 함수로 전체 구조와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각 레이어의 출력 형태와 학습 파라미터 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모델로 주가 예측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표에 나오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실 함수는 회귀 문제이므로 MSE를 사용하고 옵티마이저는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설정입니다. 에폭 50은 전체 데이터를 50번 반복한다는 의미이고 배치 사이즈 16은 한 번에 16개의 샘플씩 묶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밸리데이션 스플릿 0.1은 학습 데이터의 10%를 검증용으로 분리해 매 에폭마다 과적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번엔 학습 결과를 손실 곡선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학습 손실, 빨간색은 검증 손실입니다. 두 선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면 모델이 정상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검증 손실만 다시 올라간다면 과적합의 징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출력하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정교화된 값이므로 앞서 만들어준 클로즈 스케일러의 인버스 트랜스폼 메서드로 실제 원화로 역변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 종가와 실제 종가의 처음 5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측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발표의 핵심입니다. 파란 실선이 실제 종가, 빨간 점선이 예측 종가입니다. 테스트 구간, 즉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추세를 꽤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 구간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구간 초록 점선과 테스트 구간 빨간 점선, 그리고 두 구간의 경계선이 함께 표시됩니다. 학습 구간에서는 이미 본 데이터이므로 더 정밀하고 테스트 구간에서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추세는 유사하게 포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4가지 지표로 정량 평가합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면 MSE는 오차의 제곱 평균으로 큰 오차에 민감합니다. RMSE는 MSE의 제곱근으로 원화 단위로 해석이 가능하며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원 오차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MAE는 오차 절대값의 평균이고 MAPE는 오차를 백분율로 표현해 평균 몇 퍼센트 오차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시면 RMSE는 약 9,660원, MAPE는 약 3.6%입니다. 주가는 노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어렵지만 LSTM은 단순 이동 평균 대비 비선형 패턴을 더 잘 포착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를 세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계열 데이터는 정교화와 슬라이딩 윈도우 전처리, 그리고 순서를 유지한 트레인, 테스트 분리가 필수입니다. 둘째, LSTM은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해 주가처럼 앞에 패턴이 뒤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셋째, 성능 평가는 MSE뿐만 아니라 RMSE, MAE, MAPE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오차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LSTM을 이용한 현대차 주가 예측 실험 태스크1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으로 태스크1의 LSTM 모델을 단순 RNN으로 교체했을 때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교 실험의 조건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종목은 현대차, 기간은 2024년, 입력 특성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의 5개, 그리고 윈도우 크기는 60일, 에폭 50회입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모델 레이어 하나입니다. LSTM 레이어를 케라스 레이어스에 있는 RNN과 심플 RNN 셀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게이트 구조가 있는 LSTM과 게이트 구조가 없는 단순 RNN이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다른 성능을 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소 예상 밖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RNN이 모든 지표에서 LSTM을 앞질렀습니다. RMSE 기준으로 LSTM은 9,660원, 단순 RNN은 7,766원입니다.
단순 RNN이 하루 예측에서 약 1894원 더 정확합니다. MAPE도 LSTM은 3.66%, 단순 RNN은 2.79%로 단순 RNN이 0.87% 낮습니다. 주가 예측에서 3% 이하면 양호한 수준인데 LSTM은 그 기준을 약간 넘었고 단순 RNN은 통과했습니다. 또 MSE 기준으로는 약 35% 개선으로 격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LSTM이 단순 RNN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번에 반대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구조적 차이와 데이터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파라미터 수와 데이터 규모의 불균형입니다. LSTM은 3개의 게이트 때문에 단순 RNN보다 파라미터가 약 4배 많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충분히 학습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는 2024년 한 해 약 245 거래일입니다. 딥러닝 모델에게는 소규모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 파라미터가 많은 LSTM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지는 과적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서머리를 나란히 보시면 파라미터 수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RNN의 적은 파라미터가 오히려 이 소규모 데이터에 맞는 모델 복잡도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 RNN은 7,600개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LSTM은 약 3만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의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단순 RNN이 전 지표에서 LSTM을 앞섰습니다. RMSE 기준 약 1894원 차이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데이터 규모입니다. 245 거래일이라는 소규모 데이터에서 파라미터가 4배 많은 LSTM은 과적합 위험이 더 높습니다. 드랍아웃을 추가했지만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본다면 장기 패턴이 많아져 LSTM의 게이트 구조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실험은 딥러닝 모델 선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더 복잡한 모델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규모, 시퀀스 길이, 그리고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LSTM과 단순 RNN의 현대차 주가 예측 결과 비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핵심 발견은 단순 RNN이 전 지표에서 LSTM을 앞질렀다는 점이며 그 원인은 소규모 데이터에서의 LSTM 과적합으로 분석됩니다. 복잡한 모델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데이터와 환경에 맞는 모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비교 실험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